네, 수학 공부 이렇게 하자 네 번째 편 오답노트 작성법입니다. 오답노트는 여러분도 작성을 꼭 해야 된다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답노트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인가인데요. 자, 오답노트는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명예의 전당이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다시 봐야 되는 것들을 한 곳에서 모아놓는 느낌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오답노트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모아놓는다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이 문제기본서에서 문제를 풀 때 연습장을 이용해서 풀었다면 분명 문제 위에 별표가 여러 개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별표의 개수는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데요. 별표를 한 개 받은 것부터 다 오답노트를 작성하기에는 너무 많을 겁니다, 양이. 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표를 2개 이상 받은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을 내가 모셔오겠다,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봤을 때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다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볼 때 틀리는 문제가 여러분이 실전에서 직접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이런 문제에서 틀렸던 문제들은 모두 갖고 오세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생각인데요. 선생님, 저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틀린 문제가 일단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오답노트 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21번이나 29번이나 30번 같이 풀이가 엄청 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다시 해봤자 이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다 있어요. 그거는 각자 자신의 기준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를. 자, 그런데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거는 이 문제들은 사실 오답노트를 꼭 하는 게 이 문제들을 다시 맞추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도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 문제 해결력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틀린 문제들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가 끝났을 때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상황으로 해볼게요. 자, 얘는 해설지고요. 네, 보시다시피 얘는 문제지고요. 예, 보시다시피 얘는 오답노트를 쓸 공책이에요. 오답노트로 쓰는 공책은 연습장이랑 별도로 준비하세요. 섞이면 안 되니까요. 연습장에다가 오답노트 같이 하시면요, 그거 나중에 다시 볼 때 어떻게 찾아서 보려고 그래요. 오답노트는 오답노트만 따로 만드세요. 자, 그래서 가이랑 풀을 가지고 만들 건데요. 오답노트를 만들 때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건 심플이에요. 아, 네.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틀린 문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위로 오르셔서 그냥 붙이면 됩니다. 단 이게 어떤 시험에서의 문제들인지만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뭐 나중에 정리할 땐 좋겠죠. 네, 이렇게, 혹은 이렇게 안 하시고 단원별로 문제들을 모아 놓는 것도 좋아요. 네, 단원별로 뭐 연습장을 분리해 가지고 모아 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각자 자유로 마음대로 하시고요. 앞면은 이렇게 문제만 붙여놓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앞면에는 절대로 풀이나 답이나 힌트를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몰아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다시 풀어야 되는데 여기 풀이 답 힌트가 있으면 지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뒷면에다가, 예, 방금 있었던 거의 뒷면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 해설을 오려서 붙이는 겁니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간단하게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해서 오려서 붙이면 끝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만 따로 적어주세요.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오답노트를 하는 이유죠. 내가 이 문제에서 어디까지는 알았는데 어디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몰랐기 때문에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알면 내가 필요한 문제 해결력이 무엇인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문제, 위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해설지를 오릴 수 있어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밑에 있는 문제를 오시면요, 얘는 풀이가 너무 길 수가 있어요. 29번하고 30번 같은 경우 모의고사 보시면 풀이가 한쪽이
전체 차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일일이 갖다 붙이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요. 굳이 꼭 풀이를 다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먼저 첫 번째 단원을 적어주세요. 자, 위에는 단원을 왜 안 적었냐면요. 단원 여기 있어요. 네, 해석지를 붙이면 출제 이도에 보통 단원이 있거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이런 거 적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적었던 거고요. 풀이를 안 붙이실 거면은 단원을 적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단원을 적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쌓이다 보면 취약한 단원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 틀린 이유 아까처럼 적어 주시는데 해설을 다 적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돼요.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내가 단계별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를 x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나눠서 풀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못 떠올려서 못 풀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답 적어주시고 정답은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요. 다시 풀었는데 또 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뒷장으로 넘어와서 해설을 보는 것보다는 풀이를 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틀린 이유를 하나씩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내가 또 해결해 보는 거, 이게 오답노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법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냥 참고용인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방법들을 좀 들어본 건데요. 오답노트 기록표라고 해서 단원별로 그 수록되어 있는 문제만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함수를 지금 두 문제를 해놨는데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삼각함수 문제가 두 문제가 늘었어요. 그럼 이렇게 또 추가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내가 취약한 단원이 어떤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데요. 자, 활용은 간단해요. 시험 전에 할 거 없으면 푸시면 돼요. 예, 시험 전에 그냥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좋냐면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되게 좋은데요. 범위도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하고 다르게 공부를 안 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범위에 대해서 잘 까먹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특히나 뭐 중간 모의 기말고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아놨던 문제를 다시 풀면 시험 보기 전에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공부 방법 4편을 찍었는데요. 모든 공부 방법이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각자 자기 공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이 그동안 학생들 지도하면서 그리고 수학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수학 공부가 되지 않나라는 것들만 추려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법들 다른 사람들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법과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이게 수학 공부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수학 공부니까 그렇게 똑같이 다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처음에 어렵더라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또 맞게 변형을 해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수학 공부 화이팅입니다.